사람들은 테슬라 보스가 있으면 100배 성장할 것이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훨씬 더 멋집니다. 점점 좋아지고 계속 발전해 나가니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언젠가 테슬라 주식이 매년 2배씩 성장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 기하급수적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정말 머리가 터질 정도라면서요. 그리고 오늘 새로 깨달은 점은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는 사실인데 단지 가장 똑똑한 AI를 보유한 것만이 아니라 최고의 로보택시와 최고의 로봇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그런 공장 덕분에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 멈추지 않고 계속 도는 플라이휠처럼 말이에요. 정말 현실에서 구현되는 기하급수적 플라이휠인 셈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리콘밸리에서는 금융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플라이휠은 점점 더 좋아지고 발전해서 결국 세계 최대 기업 애플 같은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프트웨어 플라이휠이 아닙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하드웨어와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을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더 효율적으로 짓게 되면 필요한 면적도 줄어들고 테슬라 봇이나 곳곳에 설치된 비디오 카메라 덕분에 테슬라 공장은 기존 공장보다 10배, 어쩌면 100배도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의 기술 수준은 지금보다 10배나 더 똑똑해질 테니까요. 이 분야에 오래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 일론이 공장 드레드노트라든지 외계인의 빨간 매듭 같은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말입니다. 그때 그는 공장이 마치 외계인의 드레드노트처럼 변할 거라고 했었죠. 즉, 공장 안의 과학과 기술, 모든 것이 마법처럼 외계 기술처럼 보일 날이 올 것입니다. 테슬라의 제품은 바로 공장이다라고 일론이 마침 오늘 말했습니다. 결국 물리적 AI가 궁극적인 목표인 성배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로봇, 로보택시, 자동차 및 기타 물리적 로봇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은 다른 공장을 만드는 공장으로, 그리고 그 공장은 모든 종류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어떤 제품이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제품 말이죠. 이 부분이 흥미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타와 같은 다양한 제품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거의 모든 것을 제조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이르면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다른 이들도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테슬라의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부를 분산시키고 인류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생산적으로 활동하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늘 생각을 자극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통찰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AI가 지금보다 훨씬 똑똑해져서 예를 들어 100만 단위로 더 빨리 도달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다음 도약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가 더 크고 빠르게 발전하겠지요. 사람들은 2027년에 200만 대의 로보택시를 예상하는데 1억 개 칩에 해당하는 컴퓨팅 파워로 400만 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도약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방금 짧은 인터뷰를 보셨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테슬라와 비트코인 등락은 30%, 많이 빠질 때는 70%도 폭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2배 이상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 내용을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지금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무슨 2배 상승이냐? 제가 그거를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 뒷부분에 항상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연간 2배 이상 상승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테슬라 8.39%, 엔비디아 2.8%, 한마디로 그 피바다가 일어났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많이 마음을 쓸어내렸을 텐데 어쨌든 그 테슬라 주식
그 경제 독립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차분하게 지금 자료를 검토를 해보시면 왜 테슬라인지 왜 비트코인인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빠르게 가보죠. 자, 지금 대박엔 세일에 들어갔는데요. 테슬라가 302달러 무려 8.39% 빠졌고 비트코인 대박엔 세일 1억 2,688개가 뚫렸습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 299원 완전히 대물림을 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50달러 무려 11.4%가 빠졌습니다. 자, 처참하죠. 엔비디아 126달러, 팔란티어 87달러, 120달러가 엊그제 같은데 자, 이제 아무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아이온큐가 29달러. 자, 왼쪽에 보시면 트럼프 효과가 끝.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을 입증해야 되는 냉혹한 시간이 왔고요. 3번 보시면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총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이런 일을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자, 편안한 길을 갈 거냐, 그냥 예전처럼 살 것인가, 경제 독립을 포기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쉽지 않지만 2030년까지 경제 독립을 향해서 정진해 볼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자, 1번부터 7번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302달러 폭락을 했는데 정고점이 479달러였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현재 302달러를 빼면 177달러입니다. 정고점 대비 37% 하락. 따라서 479달러는 정고점을 생각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2번을 보시면은 전저점이 이제 중간값 302달러에서 138달러, 전저점을 포커스를 두신 분들은 164달러, 118% 상승을 했죠. 많이 올랐네. 아직 버틸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자, 3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또 중간값 최고점 488달러 2로 나누면 244달러가 되는데 평균값 대비해서 그 302달러는 58달러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그 302 기준으로 19% 상승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시간을 좀 녹여서 내 기준점이 취득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자, 4번을 보시면은 우리의 경제 독립 1차 목표가를 좀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달러. 원래는 이제 테슬라가 10,000달러 이상 갈 주식, 30배 이상 갈 주식이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그 2025년에는 2026년까지 1,000달러 1대10 주식 분할을 이제 염두에 두신다면은 1,000달러에서 302달러는 698달러가 지금 저렴한 상태입니다. 70% 정도 저렴하게 이제 주실 수 있는 상황이고, 자, 5번을 보시면은 이게 중요하죠. 5년간 60개월 월 100만 원씩 투자했을 때, 자, 60개월이면 6천만 원의 종잣돈이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한 주당 가격이 43만 원 정도 하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테슬라 주식 약 140주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6천만 원이죠. 그러면 6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1차 경제 독립 그 테슬라 한 주에 1,000달러를 그 가정한다면은 한 주에 현재 그 143만 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현재 환율로. 그러면 140주를 곱하면은 2억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6억의 종잣돈이 1,000달러에 다다랐을 때 그 종잣돈 포함해서 2억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1억 4천 정도가 더 불어나니까 대략 계산해도 그 종잣돈 6억 지금 그 1억 4천 정도 하는 거니까 한 200% 이상 상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고 7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 목표 기준점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의지가 많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 몫이지만 1번부터 7번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기준점에 있고 현재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래서 여러분 마일라이프 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런 나의 감정들 오늘의 느낌, 생각 이렇게 한 10% 빠졌을 때 나의 멘탈 관리를 여러분이 잘 기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좀 살펴보면 비트코인도 난리가 났죠. 지금 1억 2,857만 9천 원으로 계산을 해보죠. 자, 지금 1번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52주 최저가가 7,200만 원이었고 최고가는 1억 6,300만 원이었는데 자, 1번과 2번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3번을 보시면 최고가 1억 6,300 대비해서
현재가를 하면 약 3,400만 원, 21%가 하락된 상황이고, 자, 4번을 보시면 최저가 7,210만 원 대비해서는 78% 상승, 그러니까 5,600만 원이 상승한 겁니다. 자, 5번을 보시면 경제독립 1차 목표가를 만약에 3억 원으로 1코인에 3억 원으로 잡았다면 아직도 마이너스 57%반 정도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6번을 보시면은 경제독립 2차 목표가가 5억 원이라고 가정 시에 원래는 이제 10억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5억이라고 가정할 때 여전히 74%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경제독립 목표와 나의 기준점을 어디에 설정하냐에 따라서 멘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살펴보면 5년 동안 비트코인이 그럼 얼마가 상승했을까? 이렇게 떨어진 걸 반영했을 때도 역시 11배가 올랐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5년 전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일기 때 1억 원을 만약에 종잣돈을 넣었다면 11억이 되는 거죠. 만약에 1,000만 원을 비트코인에 넣었다면 이렇게 떨어져도 1억 1,000만 원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거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테슬라는 그러면 5년 전 오늘 만약에 1억 원을 넣었다면 5.7배, 약 6배 정도 상승해서 5억 7천만 원이 되어 있을 건데, 앞으로 5년 뒤에는 더 테슬라나 비트코인은 찬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하단을 보십시오. 1, 2, 3, 4번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테슬라가 10% 떨어져도 5년 전에 애플은 지금의 2배가 되었고, 지금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5년 전 엔비디아에 여러분이 1억을 태우셨으면 17억이 됐다는 겁니다. 17배가 상승을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5년 전 1억을 넣었으면 2억이 됐다는 얘기고, 팔란티어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도 5년 전 1억은 지금 8억이 됐다는 거죠. 자, 지나가 보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그 폭풍우를 지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걸 잘 견뎌야,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종잣돈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월 100만 원, 뭐 사람에 따라서는 10만 원, 또는 뭐 어떤 사람은 300만 원도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200에서 300 정도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 대한민국 시급 기준으로 2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독하게 최대 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독하게 5년 60개월을 했을 때 6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3억이나 5억을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편한 길을 선택해서 아무것도 없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선택은 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 시작되었죠. 그래서 3개월 만에 1억 3천만 원 뚫린 비트코인 바닥이 아직 남았다. 자, 이런 기사. 비트코인 투자자들 패닉. 업비트 영업 일부 정지. 아주 이걸 보면 이제 큰일 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코인러의 비명 비트코인 트럼프 관세 제압하게 6%대 급락. 자, 이렇게 된 거고, 중국의 악재 테슬라 주가 8% 폭락, 시총 1조 달러 붕괴. 아주 난리가 났죠. 그리고 테슬라 지난달 유럽 판매량 45% 급감. 영국에서는 중국 BYD 뒤져. 이거죠. 여기도 이제 할 말은 많지만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작년 1월 이제 기준은 홍해 사태 때문에 사실 그 테슬라의 기준점이 높아진 거고, 그거 대비해서 지금 주니퍼 모델 Y를 맞추다 보니까 램프업 기간이 있는데, 이런 걸 감안 안 하고 45% 급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데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 시총 1조 달러 또 깨졌다. 유럽 전기차 판매량 1년 새 반토막. 아주 기사를 자극적으로 쓰면 뭐 조회수는 올라가겠지만 내용을 좀 잘 알고 쓰면 이거 뒤집어 보면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은 멘탈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 극복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몫이고요. 자, 테슬라 주가 폭락으로 시총 1조 달러 붕괴. 뭔가 심각한 게 있을 수도,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걸로 보여지는데, 자, 그럼 더 큰 게 있다. 1, 2, 3번을 체크해 보시면은 1번. 머스크의 그 CEO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테슬라 핵심 구매층인 진보 성향 미국인이 유럽인들이나 테슬라에 등을 돌린다. 뭐 진보든 뭐 그거든 관계없이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가성비를 제일 따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좋은 댓글로 다 남겨주시기 바라고,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돈으로 최고 성능이 좋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 음식도 마찬가지고 차량 구매는 하물며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주시고, 자, 2번 보시면은 테슬라 투자자인 가와사키, 어제도 소개를 해줬는데 로스 거버는 테슬라 브랜드가 박살났다. 과연 박살이 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자, 3번. 머스크가 구구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핵심 고객층이 이탈하고 있다. 일부는 이탈할 수도 있겠죠. 뭐 어디나 호불호는 다 양극단은 있으니까. 그런데 극단치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간값은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 FSD에 대한 평가, XAI에 대한 실제 사용하신 분들은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다. 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8% 10% 테슬라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 힘든 구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잘 세우고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방송을 매일매일 빠짐없이 해드리는 거고요. 자, 퓨처펀드 액티브 게리 블랙, 오랜만에 이제 좋은 얘기를 했는데 1번 보시면은 게리 블랙은 테슬라가 탁월한 제품과 보급형 새 모델을 내놓으면서 테슬라의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2번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면 테슬라 판매는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내년 운전 로봇 시장 개화 예상, 테슬라를 주목해야 된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테슬라의 정통한 애널리스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아닌 물리인공지능 로봇 기업이다. 정확한 평가죠. 그리고 미래 시장 가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테슬라의 높은 PER, 주가 수익 비율을 정당화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데나이브스와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죠. 자,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그 2024년 리서치 우수증권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자동차 부분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김준성 연구원의 얘기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면은 최근 테슬라 주가가 주춤한데 그 이유는 이제 1번과 2번을 보시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로봇 택시 행사 때 어느 정도 그 심리적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김준성 의원이 그 CES 2025년 2박 3일 동안 실제 730km 주행을 했을 때 자율주행 기술 발전 단계를 넘어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 김준성 애널 얘기뿐만 아니라 테슬라 FSD 자율주행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규제만 뚫리면 테슬라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나, 그런 상황을 잘 캐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정치적 활동이 문제라는 비판.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가는 공짜가 절대 없죠. 왜 머스크한테 이제 청구서를 크게 내밀 게 뭐냐면 자율주행 기술의 유일한 걸림돌은 정부의 규제인데 이 규제를 뚫기 위해서 도지 수장이 된 거고, 도지 수장을 통해서 월급도 안 받고 일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에 큰 그 기여를 한 거죠. 거기다가 FSD 자율주행이 FSD 14 버전의 완성도가 인간보다 10배가 뛰어나다면 이거는 숟가락 다 차려놓은데 트럼프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는 FSD 자율주행의 미국 그리고 전 세계 확장, 그리고 그 연말에 옵티머스 봇이 1000대가 투자되는 거를 언론에 보도되는 순간 정말 그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1000 목표가 아주 가벼운 목표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되면 인식을 할 겁니다. 자, 테슬라의 그럼 경쟁자는 누구냐? 엔비디아와 화웨이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컴퓨팅 플랫폼, AI,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이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다양한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결국 완성이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와 화웨이가 가장 앞섰다는 거죠. BYD가 아닙니다. 자, 2번 보시면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전 세계에서 수집된 방대한 운전 데이터를 통한 학습, 그리고 로봇 시대를 위한 AI 경쟁은 결국 데이터 확보 경쟁인데, 자, 하단에 1, 2, 3번 보시면 테슬라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죠. 자율주행 데이터는 700만 대가 지금 돌아다니는 걸 수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XAI 2023년 7월에 설립됐는데 이게 그록3가 이제 나와서 지금 뒤집어졌는데 X가 실시간 그 데이터 이거를 이제 그록이 학습을 해서 더 발전하는 거죠. 거기다 영상 데이터까지 합치면 그록3는 이제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20만 개 H백이 들어갔는데 이게 100만 개까지 늘어나면 어떠한 그 전 세계 정부와 그 회사도 이 테슬라 XAI 여기 경쟁 상대가 없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건데요. 정말 그 다행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선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고 우리 미래를 좀 어느 정도 맡길 수 있지 않냐. 그렇지만 이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철저한 주주의 감시를 받는 거죠. 일론 머스크 스스로가 이런 거를 자기가 인정을 했죠.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로봇 산업의 미래는 결국은 이제 인간의 노동력으로부터 해방인데 그 전 단계에 이제 테슬라는 운전, 그 모빌리티의 그 사람의 노동력, 그 모빌리티로부터 해방.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노동력부터 해방. 그러면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결국은 인간의 일자리는 로봇이 대체하는 거고, 옵티머스 봇이 대체하는 거고, 운전은 테슬라 FSD가 대체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 고차원적인 일에 집중을 하면 더 시너지가 나는 거죠. 특히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 명 중에 이제 1,400만의 노인 인구가 현실화되는데 돈이 있어도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 곧 쓰나미처럼 다가옵니다. 이때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경제 독립도 물론 중요한 목표지만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도 지금 테슬라와 비트코인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X를 좀 살펴보면 이 왼쪽에 레이 달리오가 그 테슬라 투자 일부 자금을 태웠죠. 지금 기관들이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흔드는 이유는 가격이 높으면 항상 싸게 사야 되니까. 그래서 기관의 어떤 그런 부분,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가격을 낮춰서 가격이 떨어지면 10%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아주 여유가 넘치는데요. 멘탈 하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를 따라올 사람이 없죠. 우리가 그 일론 머스크의 한 10분의 1만 담도록 노력한다면 이렇게 주가 변동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가 그 1번, 2번, 3번 리트윗을 하고 있는데 판사가 어디서든 뭐 차단할 수 있다면 모든 대통령 명령, 민주주의는 없다. 사법부가 폭정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그 발표하는 말을 리트윗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균형과 이제 그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힘이 쏠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 라티님이 공유한 영상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의 FSD가 전격 그 풀리면서 놀라운 영상들을 우리가 보실 건데요. 자, 이게 이제 바로 테슬라의 미래입니다. 이 주가를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자, 이 FSD가 이 중국이 대한민국보다 더 복잡하죠. 도로가 신호도 막 무시하고 중간에 이제 정차하는 것도 있고 오토바이가 끼어들고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데 여기에 FSD가 풀리면서 미국과 완전히 똑같은 FSD는 아니지만 놀라운 이제 운전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에피소드 영상으로 이걸 다 감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테슬라의 완전 주행, 이 도로에서 미친 상황을 쉽게 처리하는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 지금 사이버 트럭이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10대가 배치됐다. 이런 게 이제 미국 내에서도 확산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겠죠. 거기다가 LG에서 이제 4680 배터리를 이제 그 전량 또 납품을 테슬라에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배터리가 해결이 되면은 사이버 트럭 이제 본격적인 양상이 되면 2025년 말로 갈수록 굉장히 테슬라의 매출은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흔들리는 거는 매출과 EPS가 지금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연말로 갈수록 테슬라 주가는 탄탄할 수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그록을 또 깨알 홍보하고 있는데요. 자, 그록을 별도로 다운받아서 아까 그 인터스텔라의 그 우리가 그 우주의 지평선 본 그 그록 그 모양을 다운받으면 이제 이렇게 그록을 무료로 지금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꼭 체험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산악도로가 굉장히 험난한데요. 이 산악도로에서도 이렇게 운전자가 지금은 처음이니까 좀 바짝 쫄아서 핸들에 약간 이제 잡을 듯 말 듯 하고 있지만 이 좁은 산악도로를 잘 주행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FSD의 그 능력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를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굉장히 시장통 복잡한 상황인데 오토바이 오죽하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한 도로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부산에서도 중국에서조차 이렇게 되는데 부산은 완전히 껌이다. 자, 이런 이제 트윗이 올라왔고 이게 중요한 영상인데요. 이 사이버캡에 로봇택시 핸들이 장착된
운전자가 포착이 되었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곧 2, 3개월이면 이제 사이버 택시 저가형 모델이 나오는데 이 모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완성도나 이런 걸 보면 이 사이버캡 너무 멋있는 모델이고 이게 25K 반값으로 나온다면 원화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FSD가 장착된다면 이거 전 세계는 정말 인기 폭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BYD 차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 에피소드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지금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미국 시간은 2월 28일, 한국 시간은 3월 1일. 3월 1일은 또 그 3일 경제독립 TV에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나라를 되찾은 날이지만 3일 경제독립 TV에는 그 못지않게 우리의 일상의 경제 독립을 쟁취하는 의미 있는 시작이 3.1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3.1절에 스타쉽 8차 발사,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놀라운 게 헤비부스터와 그 스타쉽을 동시에 메카질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미친 기술인데 이런 거를 성공하는 걸 본다면은 우리가 테슬라나 뭐 비트코인의 그 출렁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테슬라의 그 중국 쇼룸에서 지금 이제 모델 Y 2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 거죠. 지금 잔뜩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풍선 이렇게 이제 축하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에피소드 영상 꼭 보시고 자, 루시드가 그 CEO 피터 롤린스 그동안 말이 많았죠. 먹튀 논란도 있었는데 자, 이분이 이제 사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자, 전기차의 그 CEO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테슬라 FSD 라이센싱을 현대, GM, 포드가 누가 빨리 받아들이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뒤면 펼쳐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데나이브스는 여전히 테슬라의 그 최고의 날, 지금 파티로 따지면 저녁 10시밖에 안 됐다. 새벽 4시까지는 갈 일이 많이 남았다. 지금 그 라이브 인터뷰를 하는 모습 확인해 주시고요. 자, 테슬라 그 데시캠님에 의하면은 이 뒤에서 이제 애들이 굉장히 어린아이가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도 하지만 이렇게 자동 파킹 기능도 굉장히 잘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테슬라의 실체입니다. 이걸 잘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밤에서도 그 중국 FSD 불과 이틀밖에 안 됐는데 주행을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대단하죠. 일부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이렇게 멋진 그 FSD 중국에 오픈이 됐는데 중국 사람들은 특히 그 기술 친화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 돈 많은 중국인들이 이 FSD, 테슬라 FSD를 채택하면 더 많은 홍보가 될 거고 더 고가 차도 더 많이 팔릴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좀 넘어가 보죠. 비트코인이 지금 급락을 했죠. 한 3천만 원 정도 빠졌는데 자, 그 3차 반감기 때도 그러니까 2016년 3차 반감기 때도 2017년 피크를 찍기까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 무려 38%에서 29%까지 빠진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걸 견뎌야 버티는 사람이 결국은 최고의 과실 피크점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햄버거 가게에 이제 취직했다는 밈을 올렸는데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며칠 전에 약 한 3조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추매해서 스트래티지 비 회사가 지금 49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는데 사자마자 팍 폭락을 했죠. 자, 이런 사람조차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떨어지는 거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사서 모은다는 겁니다. 하물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경제 독립은 갈수록 암담할 수밖에 없죠.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 모든 게 지금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자료인데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100배 더 성장할 수 있다. 왜? 이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자, 자산 시장에서 모든 게 이제 디지털화 되는데, 이 디지털의 대장이 바로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이 왼쪽에 부동산이 지금 330조 달러의 시총이라면 비트코인은 고작 2조의 시총. 그러면 150배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는데 자, 비트코인의 모든 디지털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은 300배, 돈은 120배 가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2배 가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900배의 그 전 세계 자산 가치라고 봤을 때 여기서 비트코인은 고작 2배, 이밖에 숫자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100배 해야 200T인데 이 900T 어마어마한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이제 시작되었다. 뭐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5배에서 10배 경제 독립의 목표는 충분히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골드 같은 경우도 16T. 그런데 디지털 금의 비트코인은 2T. 그러면 앞으로 8배 골드를 대체한다고 하면 1차 목표는 최소 8배에서 10배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렇게 5년 지금 그렇게 간밤에 엄청나게 11%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5년을 놓고 보니까 17배가 상승했는데, 자, 놀라운 거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상승이 비트코인 11배 상승, 똑같이 5년을 봤을 때 그거보다 무려 17배 더 올라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비트코인을 이렇게 직접 투자하는 거와 스트래티지 비처럼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도 재밌게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투자에 경제 독립을 향한 여정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원효대사의 그 에피소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내가 정말 갈증이 났을 때 깜깜한 밤에 그 해골바가지의 물을 모르고 먹었을 때는 정말 꿀물이었는데 현실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 기준점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바가지였으면 구토를 안 했을 텐데 해골바가지 보고 구토를 했는데 그때 이제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준비한 영상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 5배에서 10배 우리의 경제독립 씨앗은 매우 잘하고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Out of China, listed in the United States. How investable are they? I think look, Lisa hit it. I think Baba oversold here. I mean, look, there's going to be some fear factor, but when it comes to cloud, when it comes to who's going to be the winner in AI in China, I think names like Alibaba, those are names that you own here. I think Bar's going to be a little worse than the bite here. I think that's actually the best reaction that we're seeing in China in terms of some of these names. There are two different things, though, Dan. The idea of buying in China if you are in mainland China versus buying the ADRs in the U.S. at a time where there is increasing focus on whether some of these companies should be raising money in the United States. Do you think that there will be an increasing divide between the depository receipts and what we see in mainland China or Hong Kong? Well, I think there will be, just because the worry here in terms of what could come out of Trump and the Beltway. And then I think the other focus is, even though we're hearing jitters and obviously going to NVIDIA tomorrow, I think more and more investors would rather own big tech. Obviously, there's regulatory risk, but that continues to be, I think, at the top of the mountain when it comes to AI revolution. Dan, Evercore ISI put out a note saying the sell-off, what's going on in China, is more about sell first and ask questions later. Given this directive from the president is just that, a directive. It's a place of travel where they want to go. How much of this do you read as leverage for some sort of deal potentially Trump might want to do with Beijing? Look, I was just in Hong Kong, over the last week. I do think that this is all a game of high-stakes poker to ultimately where you get to some sort of deal. Look, I think
given the movements, I get it, but I do think that you're going to get to maybe a lot better outcome here between U.S. and China. That's the thinking. I think especially in Hong Kong and a lot of investors there, rather than maybe some of the onerous or draconian scenarios that you would have thought, going back to when Trump got elected. How concerned are you, though, that there are conversations already underway between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when it comes to stricter export controls, similar to what we saw in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actually even maybe a little bit sharper? Look, it's all going to be this fine line. And just even think about things like TikTok, right? I mean, that's another chip on the table, just like China has chips as well with Tesla and FSD. Look, this is all going to be in negotiation. But I do believe that there's going to be this balancing act. I don't think this is going to, what I view as like draconianly impact chips, the supply chain, despite maybe some of the fears out there. And I think that's also why he talks to Jensen, talks to Cook, of course, Musk, with the front row seat, in terms of this very tricky balancing act between acting tough, but not ruining this, what continues to be, I think, the biggest tech transformation in the last 40 years. He is, as a matter of fact. I spoke to the president about that before coming down here as well. And Elon, considering he is working alongside the president and our cabinet secretaries, this entire administration will be in attendance tomorrow just to talk about DOGE's efforts and how all of the cabinet secretaries are identifying waste, fraud, and abuse at their respective agencies. We look forward to the meeting tomorrow, and I think you'll be hearing from the president and his cabinet where they're on campus tomorrow. I hope you guys are excited. Since some of those, I was wondering if is Elon Musk 太让人，哎，又来一个人，他又要让吗？没让。看这路上领着孩子的，还行，他知道他没挡路，没有停，可以的。和晚上和白天没有什么差别。然后再看前面这个汇入主路，现在这也算是高峰吧，7点多，看看。它汇入主路怎么样？一会儿上高速试一下啊，看高速上是不是端到端。我记得美国好久高速上都不是。你看现在这边车都堵死了。红绿灯路口左转。他们优先等待。电瓶车多不多？电瓶车嘎嘎多的菜场啊，给大家看一下啊。抖音嘎嘎多，他停下来，他不走，他很犹豫。你哇，走了啊！不要停这了，这个啊！你不往车前面走，他早就走了。这就是考验他的技术了。这就考验他的技术了啊！人多。就是走得很慢，特别慢，非常慢。太棒。No turn signal stock, no drive stock. What's so funny? I tell her, please be quiet for this video. How do you operate? There's a car in front of me, so check this out. Foot on the brake. Car automatically knows to be in reverse, right? Here we go. We're backing out of the spot here. And then check this out. How do I get back and drive? Tap the brake, turn the wheel, and off we go. What do you think? So, new Model 3, no turn signal stock.
哎，我的白龙马可以更新了。他在可以安装了。我都装的我也不顶，把老婆就对了。OK， 都装的不顶，非常丝滑。哎呀，都看我了，我看不清楚。我们现在在山上可能会有点卡哈。好嘞，我们正在往下走。我都装的我也不顶。现在是在南少林的路上。对，全部自己来，好。操，太屌了！带你们。OK， 他压黄线，看到没有？压黄线，为了避让掉旁边的草。真的就是一个人在开车，传说中的 FSD。感谢他的分享哈，大家可以点点关注，点点后台。下一次直播想去哪里？想去复杂路段，比如城区步行街，还是山上哪里？任何的路段哈，点点关注。车带你们体验，好不好？来，我们现在正在往莆田特斯拉中心去开过去，看看他们店里的试驾车有没有更新，好吧？对，我们去第一时间去看一看有没有那个换新版 Model Y， 还有那个 FSD。听说现在换新版 Model Y 是不是也可以试驾？对，好像听说。长续航是吗？全福建省。可以去看一下。我们去试一试。然后莆田特斯拉中心在西天尾，我们现在过去，现在有234个人，245个人，大家可以继续分享哈。复杂路段左拐可以。OK， 完全是没有任何操作的啊！主播全程。哎，抬杆了，他要出去。来了个车，对面有很多人。哎呀，完美，和我开差不多。这个地方比我开的慢。在斑马线处右转，驶入左侧石马河立交上坡。就是很安心呀，没有那种就是急刹呀，或者是你看对这个人呀这种复杂，你看这种复杂的路，就是小区出来之后，它能到主路上找对路吗？而且前面有车，这样能很容易完成的话，和我一样。你看车一过去，立马就开，它能找对路吗？我感觉，哇，拍一下这样，可以。他来这边太守这个交规了，我一般走那边。好，可以。